안녕하세요, 애나입니다. 여러분 혹시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아시나요? 저는 이 책을 접한 후에야 알게 됐는데 바로 오늘 리뷰할 책 아몬드입니다. 사실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제가 책 선정하는데 살짝 고민했어요. 다들 이 책 좋은 거 알고 다 아는 내용일 텐데 내가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? 하지만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뭐 어떠냐? 같은 책을 읽어도 느끼는 바가 제각기 다르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은 저의 감상평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아몬드는 2017년에 출간되어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었고 현재는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. 지금은 또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되어서 탑5 안에 드는 책이라고 합니다. 정말 읽어보면 한 장 한 장 깊이 빠져들고 다음 내용을 빨리 읽고 싶게 만드는 아주 흡입력이 강한 책이에요. 이 책은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고 작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썼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째서인지 리뷰들을 보면 어른들이 더 공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어서일까요? 작가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. 손원평 작가님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어요. 다수의 단편 영화 및 장편 영화에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흡입력이 정말 강하고 등장인물의 행동 묘사나 말을 할 때 꼭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 읽었을 때 와 이거 진짜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영화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작가가 이 독자들이 책을 읽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,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제 평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면 상상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책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. 정말 이 책에 대한 작가님의 애정과 독자들의 상상력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멋진 마음이 느껴져요.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성장 소설이에요. 책의 제목처럼 아몬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견과류가 아니라 뇌의 축두 옆 내측에 있는 그런 신경핵의 집합체인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꼭 아몬드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. 이 편도체는 사람의 감정 표현을 인식하고 특히 공포와 관련된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윤재는 태생적으로 이 편도체가 작게 태어났어요. 근데 편도체가 작으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이 소년의 표정이 왜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고 무표정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. 윤재의 16번째 생일인 크리스마스 날 비극적인 사건으로 윤재는 홀로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. 등장인물들은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꼭 한 명은 언급하고 싶은데 바로 윤재 친구 곤이에요.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이 두 명이라고 생각해요. 윤재 시점에서 이야기가 쓰여지지만 책을 덮었을 때 윤재와 곤이가 제 가슴속에 계속 남더라고요.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 사랑 속에서 자란 윤재,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지만 감정은 풍부한 곤이. 프롤로그에서 윤재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난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. 학교에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는 윤재와는 달리 문제를 일으키는 곤이를 모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윤재는 이렇게 말합니다. 사람들은 곤이가 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. 단지 아무도 곤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. 윤재와 곤이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범주 밖에 있는데 그래서 괴물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쩌면 괴물은 우리가 아닐까, 작가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작가가 이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이 책에서 썼는데 그 사건이 지금 현재의 공감 불능 시대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미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아졌지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정의 무게는 어째서인지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.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타인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가, 굳이 애쓰며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고 좀 알아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갔던 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예전에는 편지나 문자로 제한된 이 서식 안에서 나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전했다면 요즘에는 너무 쉬워진 소통 방법으로 오히려 대화와 공감이라는 것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싶어요. 우리가 흔히 겉모습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.
행동과 언어에서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 행동을 하는지, 그 행동들이 여기저기 다치고 상처받아서 어쩌면 자기 방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지, 우리가 누군가를 재단해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윤재가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난 후 미성년자니까 임시 보호자가 된 이웃에게 윤재가 느끼지 못해서 궁금한 감정들과 의문점들을 물어봐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한 가지 질문에도 100가지 다른 답이 있는 게 이 세상이란다. 그러니 내가 정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지. 특히 내 나이 땐 세상이 더 수수께끼 같을 거다.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때거든. 이 부분에서 제가 윤재 나이 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 하고 회상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뭐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30대 초반인 지금 더 이 세상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. 한 가지 질문에도 100가지 다른 답이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이 문장을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윤재가 이런 말을 해요.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일이다. 그렇게 딱 나누는 것 따윈 애초에 불가능한 건지도 모른다. 삶은 여러 맛을 지닌 채 그저 흘러간다. 희극이나 비극을 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? 그저 삶은 결말이 아니라 여러 맛을 지닌 채 흘러가는 그 과정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. 뭐 슬픔과 기쁨, 후회, 뭐 분노, 뭐 이런 여러 맛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닐까 합니다. 저는 사실 이 책으로 처음 필사를 하게 됐어요.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정말 제 연필로 이제 꾹꾹 눌러서 제 마음속에 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이 책이 좀 우울해 보여서 읽지 않았던 책이라고 했는데 너무 좀 뭔가 우울해 보여가지고 결코 우울하지 않는 책이고 이 책이 사실 위로를 받았고 또 감동받아서 막 울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누구나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적극 추천을 드려요. 그러면 아몬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